자, 여러분, 강의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포 분열이라는 파트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교재를 보시면은 세포 분열 주기, 세포의 분열과 주기, 세포의 주기와 분열. 자, 이 파트가 지금 있는데, 이 파트가 67페이지에 있습니다. 67페이지. 자, 67페이지의 세포 주기와 분열을 쭉 볼 건데요. 우리 지금 그 강좌에서는 L단원을 했을 거예요. 신호 전달. 여러분 이것은요,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거의 시험에 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호 전달이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자기 생각의 폭을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강의가 들어갔는데 또 기본 강의에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렇게 뭐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이제 그런 것이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고, 그런 신호 전달에 의해서 세포가 분열을 할 수 있는, 그런 촉진할 수 있는 상태에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이제 사실상 빠져 있고, 우리 67페이지 가면, 세포 주기와 분열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67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십시다. 자, 세포의 분열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세포 분열은 생식의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세포로부터 분열해서 다른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명체의 특성, 형질을 다음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게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자, 우리 어디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느냐 하면, 그 다음 주 세 번째 줄인데, 자, 하나의 세포가 동일한 하나의 세포를 재생산하는 것을 체세포 분열 또는 유사 분열이라고 하죠. 유사 분열. 자, 이 유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세포, 즉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사람과 같이 유성생식으로 번식한 세포들은 하나의 세포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주는 감수 분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감수 분열. 자,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다양한 세포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염색체를 줬거든요. 그럼 1번 염색체가 아버지 것도 있고 어머니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손에게, 제가 자손에게 염색체를 줄 때, 내 아들 또는 뭐 내 딸에게 줄 때, 나는 그 1번 두 개 중에서 하나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1번 염색체에 대해서는 내 걸 줬는데, 2번 염색체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어머니에서 받은 거를 줬다면, 그러니까 할아버지 거를 얘 입장에서 줬죠. 받았죠. 할머니 거를 얘 입장에서 받는 거잖아요. 1번은 할아버지 거 받았어. 2번은 할머니 거 받았어.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한테 받았으니까 그게 넘어갈 때 다양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재조합이로 하니까 엄청난 다양성이 생긴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사분열, 감수분열의 차이를 구분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 자, 이런 감수분열 결과 서로 다른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 가지고 있는 개체 간의 세포의 융합을 통해 생식이 가능해졌다. 양친으로부터 또 그러한 유전자들을 물려받기 때문에 유전자의 다양성의 증가, 상호 보완이 가능해졌다. 종의 생존을 강화시키는 어떤 결과를 낳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이제 보시게 되면 원핵세포의 분열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1번 보세요. 자, 우리가 분열을 얘기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원핵세포에서의 분열이 있고, 하나는 이제 진핵세포에서의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나누죠. 자, 진핵세포의 분열을 이제 다시 나눌 때, 우리가 유사분열과 감수분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러한 이제 분열이 일어날 때, 세포 주기에 따른 분열이 일어나는 거니까, 세포 주기에 따른 분열에 대한 특성을 공부하는 겁니다. 세포 주기에 따른 분열의 특성.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를 나누고, 진핵세포가 세포 주기에 따라 분열할 때 유사분열과 감수가 어떻게 다른지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원핵세포 얘기했는데, 이건 거의 출제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이분법에 의한 분열한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분법입니다. 분열 과정. 아래 이제 보시면은 분열 방식. 세균은 무성생식의 일종인 이분법으로 분열한다. 그래서 부모가 되는 세포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기 때문에
유전자의 돌연변 이러한 경우를 빼고는 유전적으로 부모와 거의 동일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요. 반면에 진핵세포의 분열은 훨씬 더 독특한 특성이 이제 있습니다. 자, 먼저 염색체에 대한 특징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염색체에 대한 특징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뭐 매핑한 거를 보면 여러분이 좀 더 그걸 잘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교재 저 앞쪽에 이제 가보면 항상 매핑 같이 보시라고 그랬죠. 우리 D단원이라고 하는 것에 매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D단원이라는 것에 매핑이 이렇게 있는데 앞쪽에 거기에 보시면 염색체 있잖아요. 그때 원핵세포 염색체와 진핵세포 염색체, 진핵세포 염색체가 더 관심 있는 거고, 그 다음 원핵세포의 분열 이분법, 진핵세포의 분열에서의 유사분열, 감소분열, 세포 주기에 대한 특징, 그지? 그 다음 세포의 산화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서 출시될 수 있을 만한 범위죠.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교재를 다시 와보십시다. 자, 그럼 거기 이제 염색체라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서 1번 동으로 가보시면, 염색체는요, DNA에서 유클레오종으로 묶이지, 염색질로 가지, 다시 염색체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점점 커져가는, 그러니까 응축되는 단위를 표현한 거죠. DNA가 1.8m인데, 유클레오종으로 묶이고, 염색질로 다시 응축이 되고, 염색체로 더욱더 응축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 자, 세포 분열 시, 염색체는 실을 묶듯이 DNA를 단단하게 응축시켜서 보관하기도 하지만, 평상시, 감기라든지 분열의 휴직이죠. 자, 그때는 유전자를 발현시켜야 돼요. 그 실타래 풀어주는, DNA가 풀어주는 염색체 형태를 가지기도 한다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DNA, 유클레오점이죠. 자, 유클레오점은 4종류의 히스톤 단백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4종류의 히스톤 단백질이 곱하기 2로 들어가 있죠. 4종류의 히스톤 단백질. 자, 이게 지금 4종류의 히스톤 단백질인데 앞쪽에 4개가 있고 뒤쪽에 4개가 있기 때문에 총 합하면 8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 팔량체죠, 팔량체. 팔량체가 유클레오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두 바퀴를 이렇게 감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염색질 형태를 가지기도 하고, 염색질 형태를 가질 때 유클레오점을 엮어가지고요, 더 이제 응축되는 모습을 가지는 거지. 자, 옥타머라고 표현 나왔죠. 옥타머는 히스톤 팔량체를 표현하는 용어죠. 옥타머는 8개. DNA가 두 바퀴 반 정도를 감고 염주 모양을 이제 이루었다는 겁니다. 염주가 염주잖아요.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구슬을 돌리잖아요. 그걸 이제 염주라고 부르죠. 자, 그것과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염주 모양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일단 H1번이라는 히스톤이 여기 들어가 있죠. 이게 잘 보시면 H1번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유클레오점 바깥쪽에 있고, 이 흐리게 좀 그려져 있는 H1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엮이죠. 이걸 이제 염색질과 같은 실을 만든 거예요. 긴 이제 실이죠. 이것도 긴 실이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묶어놓은 것도 긴 실이거든요. 둘 다 이제 염색질이야. 염색질이 DNA보다 훨씬 더 응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잘 컴팩트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교재를 다시 보시면 69페이지에 염색질, 유클레오점이 코일과 같은 형태로 감겨 있다. 섬유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염색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열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세포가 분열을 할 때, 그때 감기에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라든지 또는 세포 분열의 감기 시기에 이게 잘 풀려 있죠. 이렇게 풀려 있거든요. 그럼 풀려 있으면은 이 정보를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죠. 응축이 약간은 좀 덜 된 상태에 있어야 읽기가 좀 편한 거죠. 자, 69페이지 가보시면 염색체 나왔습니다. 염색질이 접혀가 루프를 형성하고 이게 훨씬 더 더욱 강하게 응축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세포 분열의 중기에 가장 강하게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포 분열하는 중기에 가장 강하게 응축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넘겨보시고. 자, 이번에 염색체의 형태죠. 자, S개의 DNA 복제한 다음에 더욱더 응축되어 가지고요. 자매염색 분체를 만들었을 때, 그때를 우리가 이제 염색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염색체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자매염색 분체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염색체인데 실제로 그냥 이게 염색체잖아요. 이게 염색체인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염색체는 복제가 다 끝난 애를 보는 거니까 항상 이제 이런 모습만 보이죠. 이게 복제가 된 거죠. 복제가. 즉 여기에 유전자가 대문자 A가 있으면 여기에 유전자 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우리가 자매염색 분체를 부르죠. 자매염색 분체 간.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상동 염색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하나씩 갖고 있을 때, 아버지 거 어머니 거를 각각 하나씩 갖고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상동연체라고 부르는 거고, 얘가 복제해서 만들어진 건 이건 자매염색 분체죠. 자매염색 분체. 자, 그래서 염색체 형태를 보시게 되면 S개 DNA 복제한 다음에 응축이 되어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세트가 되었을 때 이걸 이제 자매염색 분체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자매염색 분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면 이들 간의 상동염색체죠. 자, 자매염색 분체인데 유전자 대문자 A, 대문자 A 복제가 된 거니까 근데 여기엔 소문자 A, 소문자 A가 있을 수 있죠. 오히려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애들끼리 유전자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립변자죠. 즉 아버지 것과 어머니 것 염색체가 있을 때 그 둘은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상동염색체라고 부르죠. 상동염색체. 자매염색 분체는 복제가 된 거기 때문에 똑같다는 겁니다. 자매가 닮았다. 그런 것처럼 자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생물학에서는 복제가 된 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에 이제 보시면 센트로미어. 요 가운데쯤 있죠. 요게 이제 센트로미어죠. 자, 팔. 양쪽에 있는 걸 이제 팔이라고 부르고 그 밑에가 지금 텔로미어. 이게 더 중요하죠. 텔로미어는 양 끝에 있는 것. 그러니까 DNA가 이게 길잖아요. 그죠? 길면은 이 DNA 이쪽 끝과 이쪽 끝을 텔로미어라고 부르는데 얘가 이제 한 줄로 길게 꼬여 있는 게 염색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쪽 한 끝은 이쪽에 있고 저쪽 한 끝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나가 쭉 이어져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염색체의 맨 끝은 DNA 맨 끝이 되기 때문에 텔로미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자, 아래에 보시면 염색체의 양 끝단에 해당하는 부위다. 그게 결국 DNA 맨 끝이에요. 긴 선형의 DNA 양 끝이죠. 거기에 염기가 반복되어 있는 서열로 존재하죠. 자, 텔로미어의 길이는 세포가 분열함에 따라 짧아지는 게 특징. 그것이 세포의 노화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고. 자, 염색체의 구분이죠. 자, 상염색체. 이건 성을 결정하지 않는 염색체 말하는 거고요. 성염색체. 이건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 그럼 사람의 경우에는 XY. 이렇게 되어 있죠. XY. 남자는 X가 XY, 여자는 XX죠. 자, 상동염색체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같은 크기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동염색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제 염색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동염색체라는 거죠. 1번 똑같은 거 두 개가 있어? 그 상동. 하지만 같습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 어떻게 같아요? 다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자, 이거는 아버지한테서 받은 거고 이거는 어머니한테 받은 것인데 아버지가 준 것은 대문자 A, 어머니가 준 건 소문자 A예요. 아버지하고 다르고 어머니 다르잖아요. 성격도 달라요. 맨날 싸우시더라고요. 그죠? 자, A가 있을 때 대문자 A, 소문자 A 다르잖아요. 그죠? 상동염색체는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유전자가 서로 달라요. 자매 염색 분체끼리는 같지만. 자, 그래서 보시면은 동일한 모양을 하고 있는 염색체입니다. 양친으로부터 하나씩 물려받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에는 23쌍이 있는 거예요. 남자도 X하고 Y가 있지만 그거는 둘 다 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동염체는 동일한 생물학적 특성 보이는 애들이 상동이거든요. 그래서 상동염체라고 표현한 것은 XY도 서로 간에 상동이라고 우리 부르는 거예요. 자, 상동염체는 동일한 부위에 동일한 기능 유전자가 있지만 그 대립 유전자는 서로 같은 건 아닙니다. 대문자와 소문자에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에 가보시면 핵형이란 말이 나왔죠. 염색체의 수적 특성을 보이는 것, 그게 핵형입니다. 자, 그래서 체세포 핵형이라는 것도 있고 생세포 핵형이라는 것도 있죠. 체세포는 EN, 아버지, 어머니가 준 게 다 있는 거고 감수분열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를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N으로 바뀌게 되죠. 자, 오른쪽 XY 염색체에 대한 특성 여러분 한번 보시고 성염색체 종류 XYZW. 자,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XY형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경우에는 XY형입니다. 자, 이 그림들은 이제 텔로미어가 맨 끝에 있는데 줄어드는 거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분열할 때마다 세포의 끝이 줄어들죠. 염색체의 끝부분에 DNA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부분에 DNA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이제 짧아지는 것이 특징이죠. 자, 얘는 뭐예요? 상동염체죠. 유전자가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아요. 이게 자매염색 분체 간이죠. 근데 이렇게 둘로 하면은 뭐 상동염체야. 알겠죠? 이렇게는 이제 자매염색 분체지만 이렇게는 상동염체가 되는 거지. 자, 그다음 XY형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XY형. 자,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XY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남자죠, 남자. 남자. 그다음에
여자는 XX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닭의 경우에는 달라요. 성형대체가 암컷의 경우에 달라. 그럼 이걸 XY라고 하면 헷갈리잖아. 이걸 XY라고 하면은 헷갈리지 않겠어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XY라고 하면. 그래서 이게 헷갈리니까 이걸 쓰지 않고 XY 이렇게 쓰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쓰지 않은 거고 이거를 다르니까 ZW 적었죠. ZW. 이래요. 이렇게 ZW 적었죠. 반면에 수컷의 경우에는 ZZ로 적습니다. ZZ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에는 XY 두 개 다르죠. 헤테로. 다르다는 말은 헤테로죠. 헤테로. 그러니까 수컷 헤테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암컷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닭의 경우에는 암컷 헤테로죠. 암컷 헤테로. 자, 내용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6번에 보십시오. 수컷 헤테로형은 XY형, 암컷 헤테로는 ZW형, 닭이죠. 자, 넘기시고요. 자, 체세포 분열 M기입니다. 자, 우리가 M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행된다. 우리가 세포 주기를 얘기했을 때 M기가 있죠. M기. 세포 주기를 얘기했을 때 G1기, S기, G2기, M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M기만을 지금 뽑아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자, 그때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오른쪽 가보시면요. 전기. 자, M기에서의 전기죠. 염색질이 응축이 되는 시기다. 염색질 응축. 자, 그 다음 핵막과 인이 소멸되는 시기이고. 자, 그 다음 저 밑으로 들어가 보세요. 중기. 자, 중기. 세포 분열기 중에서 20분가량 가장 긴 시간을 거쳐 일어나는데 중기라고 부릴 수 있는 염색체가 가운데 적도면에 딱 나열하는 이 시기 있죠. 이 시기 자체는 짧아요. 그러니까 중기라는 시간을 길게 사실은 진행하고 있지만 딱 이렇게 보이는 시간은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기에 보이는 시간은 짧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시험은 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나라 시험이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외국 교재들을 중심으로 적어놓은 거니까 이게 사실 학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시험은 참 묘하게도 중기는 짧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기는 짧다. 알겠죠? 이거 짧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자, 염색체가 적도면 나열을 하는 시기이고요. 그 다음 후기. 염색분체 양쪽으로 나눠가는 시기죠. 후기는 잠염색분체가 분리되어 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나뉘는 시기예요. 자, 말기. 염색체가 다시 염색질로 풀리는 시기죠. 그러니까 염색체는 전기가 지나면서 나타나 가지고요. 말기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핵막과 인이 나타나죠. 저 세포질 분열을 할 때 식물, 저 뒤에 가보시면 세포 중앙에 세포판을 만들고 외부로 확장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확장하는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가운데 세포판을 만들고 세포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더 늘려나가는 꼴인 거죠. 세포 분열을 양쪽으로 이렇게 더 늘려나가는 꼴인 거예요. 더 늘려나가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원심적 분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반면에 다음 주 넘겨보시고 76페이지. 동물의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에 액틴 필라멘트 환해 수축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액틴 필라멘트 환해 수축, 액틴 필라멘트, 밑에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 환해 수축이라는 게 특징인 거죠. 자, 동물세포, 식물세포는 다르니까 그 사항을 좀 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세포 분석기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가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서는 유세포 분석 다루는데 우리는 뭐 그림 그리는 시험이 거의 아니니까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 한번 살짝 만나보시고 지금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다. 자, 오른쪽 가보실까요? 자, 감수분열이죠, 감수분열. 이거 엄청 중요하죠. 자, 네 번째 줄 가보실까요? 자, 두 번의 세포 분열은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제1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 즉 유사분열과 유사한 유형의 제2감수분열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이때 그림 밑에 가보시면 제1감수분열은요, 유전자의 재조합이 일어난 시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유전자의 재조합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특히 전기 1에서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감소하는 분열입니다. 제1감수 분열은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감소하는 분열이 일어나는 게 특징이에요. 제1감수는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감소하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지금 전기 1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전기 1. 자, 그러니까 감소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G1기, G2기, 죄송합니다. G1기, S기,
G2기 M기 가거든요. 그때 1M기와 2M기가 가지 않습니까? 자, 그때 염색체의 수와 DNA 양을 얘기했을 때 이게 2N, 2N, 2N 이거 끝나면 N, 이거 끝나면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주는 것은 제 일감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자, DNA 양을 보게 되면 처음에 100% 있었죠. 그것이 200%까지 늘어나고 얘가 200%, 100%, 50%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항을 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항들. 이런 사항을 잘 물어봅니다. S기에서 DNA 복제된다 하더라도 염색체가 이렇게 있던 애가 복제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DNA는 똑같은 한계거든. 그래서 이거 EN이라고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체세포분열 같이 DNA 그 복제가 일어났을 때, 자, 죄송합니다. 아래 이제 가볼게요. 77페이지. 자, 제일 감소는 유전자의 재조합이라는 염색체가 반을 감소했죠. 자, 전기 1에서 염색체가 접합을 하고 키아스마 구조를 만들었어요. 자, 아래에 있는 요 상세한 기는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만, 전기 1에서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기 1에서 한다. 자, 넘겨보시고, 자, 중기, 후기, 말기는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요. 유사분열 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번 동을 내려가 보시면 제2감소분열은 역시 체세포 분열과 유사한 과정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얘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역시 유사분열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 언급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 가보십시다. 79페이지. 감수분열의 의의입니다. 자, 감수분열의 의의. 자, 1번 보시면요. 정자와 난자를 형성하죠. 이들의 결합엔 유성생식이 하나다. 자, 감수분열을 하는 것은 유성생식을 가능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생식세포의 염색체의 수를 반으로 줄였죠. 그래서 유성생식계에서 번식하는 생물의 염색체의 수를 세대간에 일정 유지시키는 특징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유전적 다양성의 증대 요인, 염색체의 독립적 분리, 교차, 무작위 수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자, 염색체의 독립적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염색체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염색체의 독립적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염색체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선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염색 선택하는 거니까 2의 23승의 다양성이 나타나잖아요. 그지? 자, 이게 다양성이죠. 그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요. 이렇게 되죠. 사람의 경우에 23쌍의 삼성체가 있기 때문에 2의 23승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습니다. 즉, 아래 보시면 접합과 교차. 감수분열 전기 1에서 키아스마 구조를 만들고 두 개의 염색 사이에서 이와 같은 키아스마 구조를 만들고 재조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거 염색 분체가 좀 섞였지 않습니까? 하얀색 부분과 까만색이 섞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다양성이 나타나죠. 즉 어느 부분에서 잘라갖고 연결할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잘라갖고 연결할지 모르기 때문에 재조합이라는 것이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엄청난 다양성이 생긴다는 거죠. 엄청난 다양성. 자, 이것이 이제 생식세포 감소분열할 때 다양성이 나타나는 가장 큰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표는 체세포분열 감소를 비교했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자, 이번엔 세포 주기죠. 세포 주기. 세포 주기를 보겠습니다. 자, 1번의 세포 주기. 자, 그 아래에서 이제 보시면요. 자, 이를 위해 세포 주기는 G1기, S기, G2기, M기 순서로 진행된다. 순서 딱 알아놓으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 감기가 있습니다. 감기는 크게 그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요. G1기, 세포 성장기, 세포 성장에 필요한 효소와 단백질 만들고 물질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다라고 했습니다. 쭉 미치고 보시고 대부분의 시간은 여기에 있어요. 세포 주기 중에 대부분의 시간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3번. 자, S기죠, S기. 자, S기는 DNA 복제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G2기죠. 자, G2기라고 하는 시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뭐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 있죠, 여러분. 중심체 복제. 이거 하나 적으시면 좋겠죠. 중심체 복제는 G2기에서 일어납니다. 중심체 복제는 G2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가보시면요. 이제 분열기 M기입니다. 분열기 M기. 자, 분열기 M기 2번 동에 가보시면요. 진행세포의 경우 염색체를 응축해서 염색체로 되는 시기가 이게 분열기예요. 그래서 분열하는 방식에 따라 체세포 분열과 감소 분열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보시면은 이 그림 있을 거예요. 그죠? 이 그림. 보면 이게 G1기. 가장 길죠? 자, G0기로 가면 분열하지 않겠다. 분열하겠다.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또 이쪽 와도요. 이거 염색질이죠. 염색질.
자, S기 G2기를 지났을 때까지 다 염색질이야. 여기서부터 다 이게 염색질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염색질이에요. 딱 이 M기에서만 염색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지? 네. 자, G1기를 넘어갈 때 G1 검문점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가 충분히 커졌는가? 검토하는 거죠. 충분히 커졌을까? 그래서 분열이 되는가? 이걸 검토하는 거예요. S기 지나고 G2기 갔을 때 이걸 복제해요. G2기 검문점에서 DNA 복제 내가 할 수 다 했는가? 그걸 검토하죠. 자, 그리고 넘겨요. 그럼 M기 검문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들을 염색체들 나눠야 되는데 제대로 나누고 있는가? 그걸 검토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검문점이라는 것은 세 군데가 있고 그 검문점을 지나가게 되면 분열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 이제 조절인자라는 것이 있는데 넘겨보세요. 자, 그럼 저런 검문들을 조절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인데 자, 보십시다. 82페이지. 자, 세포 내에는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포 주기의 진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들 단백질은 사이클린과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아제, 사이클린과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아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이클린, 휴지기 합성되기 시작해서 세포의 종료와 함께 분해되는 주기성 단백질. 그러니까 얘가 분해되고 다시 합성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성이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CDK 결합하면 활성화되는 거죠. 사이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사이클린이 생겨나면 CDK는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붙죠. 그럼 불이 붙게 되면 활성화되어 가지고 다른 단백질들을 타겟된 단백질들을 어떻게 해요? 타겟된 단백질을 이렇게 인산화시키는 거. 이게 타겟된 단백질. 그럼 예를 들면은 MPF라고 하는 것은 M기를 진행하는 팩터인데 이 사이클린이라는 애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요. CDK와 결합을 해요. 이 둘이 이제 붙게 되면 M기를 프로모팅하는 팩터니까 M페이스 프로모팅 팩터가 만들어졌고 이게 시간이 M기가 지나가게 되면 사이클린이 이게 분해가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기성이죠. 다시 합성되어서 이때 이제 생긴 거예요. CDK는 늘 있지만 얘는 늘 있거든요. 이게 늘 있어. CDK는 늘 있지만 사이클린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분해되고 하니까 주기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아제란 말이 있고 두 번째 줄에 다음 줄에 세포 주기에도 농도가 일정한데 사이클린에서 활성화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또 중요한 표현이죠.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3번 MPF 나왔습니다. MPF 사이클린과 CDK가 결합한 형태로 세포 분열 관련된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M기를 유도하는 것이 이게 MPF예요. 사이클린이 분해돼서 CDK에서 분리되면 활성을 잃고 그 결과 M기가 끝나는 거죠. 그죠? 얘는 사이클린이 없으니까 끝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가보시면요. 83페이지. 세포의 분화라는 표현이 나왔죠? 분화. 자, 분화된 세포의 특성. 자, 얘들은 첫 번째 끝에 가보시면 세포 분열 능력이 없습니다. 특정한 유전자만 발현하는 것이고요. 수명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세포가 늙어가지고 사멸한다는 겁니다. 자, 2번 동그라미 가보시면요. 세포는 유전적 프로그램에 사멸되거나 외부 환경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에이팝토시스, 세포 자살, 거기다가 세포 사멸도 적어 놓읍시다. 세포 사멸.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 것도, 세포 자살, 에이팝토시스, 이렇게 불러요. 이게 세포 사멸. 자, 이건 세포 자살 또는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세포가 사멸한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서 자기가 알아서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죽으라는 신호는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또는 내부에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다른 세포가 죽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면역세포들이 야, 요놈이가 암세포야, 야, 암세포. 그럼 이거 죽어야 되잖아.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그게 죽어요. 알겠지? 네, 이렇게 죽이는 게 세포 사멸입니다. 또는 자기 스스로가 DNA가 망가져 있잖아요. 그럼 자기 내부의 유전자들이 발현되어서 자기 스스로 죽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세포 사멸이라고 부르죠. 자, 특징으로 보게 되면 DNA가 잘리는 절편화될 수 있다. 자, DNA가 유클레오좀이라고 하는 단위로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그 진핵세포는 유클레오좀. 이게 유클레오좀의 팔량체 히스톤 8량체고요. DNA가 이거 이렇게 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자를 때 유클레오좀에 감겨 있는 건 못 자르고 유클레오 바깥쪽에 있는 거 되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게 자를 때 한 개, 두 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개마다 자르는 게 아니라 두 개마다 자를 수도 있고 세 개마다 자를 수 있고 해요. 그러면 DNA라고 하는 것이 유클레오즘을 감을 때 147 베이스 페어가 있는 건데 147 베이스 페어 곱하기 2배 수만큼이 또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라냈을 때 DNA 절편의 길이가 다양해지는데 그 배수화가 나타나는 게 특징인 거예요. 배수화. 응? 자, 그걸 우리가 절편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시토크로닌 단백질과 캐스페이지라고 하는 것들이 활성화가 돼요. 이 단백질 이름은 어느 시험이나 잘 내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토크롬 C 또는 시토크롬 C라고 부르는 게 있고 또는 캐스파제라는 게 부르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세포 사멸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84페이지 보시면 네크로시스라는 게 있죠. 네크로시스. 네크로시스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죽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요. 이건 에이팝토시스거든요. 소위 이제 블레빙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기포처럼 바뀌는 거다. 세포가 기포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얘가 이제 먹죠. 보시면요. 화이트 블러드 셀이라고 하는 백혈구죠. 백혈구 이거 먹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걸 이렇게 먹죠.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기 때문에 주변 조직을 망가뜨리진 않는데 그 네크로시스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뻥 터져요, 세포가. 팽창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 독성물질이 쫙 나가거든. 퍼져버리거든, 독성물질이요. 이건 안 그렇지만, 이건 에이포토시스니까 안 그렇지만, 세포 사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괴사가 일어나게 되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터져요. 그래서 오른쪽 가보십시다. 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둘을 비교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세 번째 칸을 보세요. 세포 사멸은 염증 반응이 없습니다만, 괴사는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뻥 터지니까. 세포가 팽창해서, 핵도 팽창해서, 미토콘드 팽창해서 터지는 것이 괴사입니다. 아래 보시면 되어 있잖아요. 세포의 수축이 일어나는 것은 세포의 사멸. 그래서 블레빙이 일어나고, 괴사라고 하는 것은 팽창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아래 보시면 블레빙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아까 기포처럼 바뀌는 것. 괴사는요, 세포가 깨지는 것, 터지는 거예요. 자, 세포 사멸을 보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 게 시토크롬 C죠. 사이토크롬 C. 사이토크롬 C. 네, 그럼 이제 아래쪽 보시면 캐스페이즈라고 하는 것들의 캐스케이드 반응. 캐스페이즈라는 단백질들이 연쇄 반응하기 때문에 캐스케이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세포 사멸은 DNA 절편화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괴사는 DNA가 잘리긴 잘리는데 막 무작위적이기 때문에 규칙적 절편화가 안 보입니다. 147 베이스 페어 단위로 늘어나가는 게 아니라 얘는 막 마구잡이로 잘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를 보겠습니다. 85페이지 암세포. 자, 정상적으로 분화된 세포였는데 유전자가 누적적으로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서 사멸해야 되지만 사멸을 극복하고 세포주가 고정해가지고 유전자가 막 분열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종양이라고 부르죠. 특히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암세포는 유전자가 망가지는 건데 거기 밑에 보시면요. 종양 유전자 나왔죠. 종양 유전자. 종양 유전자. 정상적인 상태에서 세포를 촉진하는 유전자였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늘 하는 거야. 늘. 그러니까 종양 유전자가 되죠. 원래는 정상이었습니다만 세포 분열을 촉진을 늘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게 되면 끝에 항상 활성이 있는 상태가 있게 되면 항상 세포를 분열하게 한다. 이게 특징이죠. 자, 종양 억제 유전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세포 분열 억제하는 유전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에이팝토시스를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 세포 사멸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였는데 얘가 망가지면서 세포가 분열을 할 때 못 막아요. 그러니까 종양 억제 유전자는 돌연 변이가 생겼을 때 그때 암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종양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요. 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인데 종양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얘가 만들어지는 순간 암이 발생하는 겁니다. 발암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종양 억제 유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튜머 서프레서진 종양 억제 유전자라는 것은 변이가 일어나야 돼요. 변이가 일어나야 이게 발암이 되는 거죠. 이 둘을 이제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온코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미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이미 변이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종양 유전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종양 유전자가 있어? 그럼 발암이 되는 거고 튜머 서프레서진은 변이가 일어나야 발암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차이 아시겠죠? 자, 그 튜머 서프레서진의 특징으로 P53과 RB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4번 보시면요. 암은 생활습관성 암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거의 뭐 80% 이상은 생활습관에서 암이 걸린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5번 가보시면요. 악성종양이라는 표현 나왔죠. 악성종양. 자, 악성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악성종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이 있는데 양성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 전이하지 못하거든요. 자, 그런데 악성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종양이 생겼는데 야, 나 먹을 것 좀 필요해. 먹을 것 좀 줘. 포당 줘. 포당. 이거 어떻게 돼요? 혈관이 늘어나요. 이걸 이제 우리 혈관 신생이라고 불러. 혈관이 새롭게 늘어나요. 그럼 암세포 쪽으로 포도당을 공급해 줍니다. 그럼 포도당을 이제 먹은 이 암덩어리가 막 자라거든요. 막 자라요. 이 VEGF, 베스큘라 에피셀리어 그로스 팩터, 즉 혈관 신생인자라는 걸 내놓기 때문에 혈관을 지금 땡겨온 것이고, 그러면 얘가 계속 커지죠. 먹을 걸 먹으니까 계속 커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이 자식이 돌변을 해. 이거 뚫고 나가는 거 뚫고 암세포가 이동한다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전이라고 부르죠. 전이. 그리고 온몸에 퍼질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악성종양이라고 부르죠. 악성종양.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요. 악성종양은 순환계인 혈관계와 림프계를 침투해서 온몸에 퍼질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이를 잃기 전에는 종양 덩어리가 더 많은 영양분, 즉 포도당을 얻기 위해서 주변 혈관을 자신적으로 자라오도록 만드는데 이를 혈관 신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혈관 신생.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다음 장에 있는 내용까지 뭐 이렇게 쭉 그림을 봤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세포의 그 주기와 분열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뭐 우리 시험에 꼭 나오는 파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두 문제 꼭 나오는 파트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치?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단원 있죠, D단원. 우리가 L단원과 지금 D단원이라고 하는 파트를 봤습니다. L단원은 이제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 강의하는 내용을만 좀 참고해서 보시는 거고, D단원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봤는데, 교재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 덧붙여 드렸으니까 그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시험 전까지 잊지 마시고, 예? 정리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또 3개 강의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강은 다음번에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